그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 밀어 넣어서 해결하기에는 애매해지죠. 그죠? 참고로 이런 거는 음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인월 같은 경우는 가상관격 처리하면 돼요. 가상관. 자, 인중에 뭐가 있다? 병화가 있다는 거예요. 병화가. 을에서 봤을 때 병은 상관이죠. 네. 이런 식으로 가상관격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자, 을이 진에 있다 이러면은 뭐예요? 정제격이에요. 정제격. 그죠? 맞죠? 이건 정제잖아요. 정제. 아닙니까? 잡기 정제. 응? 거기에 또 양인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양인. 야. 뭔가 이거 풀이하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니까 양인의 잡기에 정제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정 같은 경우에는 어디? 미가 양인격이 돼요. 자, 그러자면 요거는 뭐예요? 자기는 식신도 있고 양인도 있고 잡기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신은 술에서 양인이 되죠. 그죠? 자, 술에서는 이게 뭐예요? 얘한테는 양인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인성이잖아요. 인성. 그래. 인수도 되고 양인도 되고 잡기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개는 축에서 양인이 되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양인도 되고 잡기도 되고 그 다음에 평관도의 역할도 또 존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육친으로 뭔가 둘둘 묶어서 뭔가 이게 심플한 것 같은데 양간음간 대비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양인격을 넣기에는. 그렇다고 이렇게 겁제격을 넣으니까 이거는 가상관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정은 사가 어떻게 겁제죠. 그죠? 정은 사가 겁제 아닙니까? 네. 그럼 이거는 뭐? 신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경.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양인격은 양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음간에서 뭔가 적용시키려 하니까 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고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걸록격을 봅시다. 걸록격. 록은 뭐예요? 록은. 걸록은 갑이인을 본 거잖아요. 갑이인을 본 거. 이건 그냥 걸록격으로 본다는 거예요. 을은 묘를 본 거. 자, 이런 것들은 걸록격으로 그냥 취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갑도 이렇게 보면 약간 병을 쫓아가요. 병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뭔가 10가지 격을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양인 걸록 들어가니까 결코 만만한 건 아니더라. 그죠? 네. 야, 이걸 어떻게 또 어떤 때 이렇게 다른 걸 적용시켜서 해석해야 될지 이게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자, 거기다 안 되니까 이제 뭐가 나왔느냐. 자, 이거는 정식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격이 나온 거예요. 파격. 야, 여기에도 해당 사항 못하는 애들. 자, 그런 애들 또 분류해보자 한 거예요. 분류해보자. 자, 분류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종격이라는 게 나와요. 종격. 즉, 종한다는 거예요. 종한다. 그 세력에 그냥 따른다라는 거예요. 따른다. 그러니까 관이 많다. 관이 많을 경우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살격이라고 해요. 종살격. 종살격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가 많으면요. 그냥 종제격입니다. 종제격. 재에 의탁하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상이 왕하면 종악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종악. 그리고 비경겁제라든지 인성은 내 세력을 보태주는 거예요.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격에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종격에는 이렇게 세 가지만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박창호 원장님께서는 뭐냐면은 왕자입격하는 거예요. 왕자입격. 그 강한 세력은 거스를 때 안 좋은 화가 따른다. 그냥 그것을 그냥 격으로 삼고서 풀이를 하라는 거예요. 풀이를 하라. 자,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합격에서 종격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전환격이 나와요. 전환격. 자, 요거는 철저히 종격은 육친적인 관점이에요. 육친. 이 전황은 오행적 관점이에요. 오행적 관점. 자, 오행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이, 시들다. 뭐, 화, 토, 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강할 때, 자, 그때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 전환격이라고 해요. 전환격. 자, 이 목이 왕성할 때, 자, 이때를 뭐냐면 곡직인수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곡직인수격. 그 다음에 화가 왕성할 때, 자, 이건 뭐예요? 뭔가 이글거리는 듯한 느낌이죠. 자, 그래서 이걸 염상격이라고 한 거예요. 염상격. 그 다음에 토라는 것은 땅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요? 식물을 심죠. 식물을 뽑죠. 그래서 토가 왕성할 때를 가세격이라고 한 거예요. 가세격. 그 다음에 이제 금이 왕성한 거는 금은 뭔가 단단해진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금이 왕성한 성질은 뭐라고 했냐면 종혁격이라고 한 거예요. 종혁격. 그 다음에 수가 많은 것은 뭔가 물은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윤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학격.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쉬우시죠? 자, 그냥 이렇게 해서 육친이 강한 거에 따라서 뭔가 이름을 붙였고, 그 다음에 오행적인 세력에 따라서 이름을 붙인 파격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이렇게만 나오면 정말 쉬워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온다는 거예요. 또 나온다. 이제 머리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 뭐냐면 이제 화격이 나오기 시작해요. 화격. 천간에 합을 했을 때 이게 화가 되느냐, 화가 안 되느냐. 그죠?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화격을 나누는데, 제일 크게는 화격이라는 게 그냥 다 총칭을 해서 화격이라고 불려요. 화격. 자, 화격에서도 진화가 있고 가화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화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팔자가 있고, 거짓 가짜를 써서 가짜로 합을 한 모양새대로 살아가는 팔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격에는 이제 크게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진화라고 하는 표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화격이라는 말로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가 뭐냐면 가화격이에요. 가화격. 거짓으로 화한격이라는 거예요. 거짓 가짜를 써서. 그리고 또 요 가화격을 또 분류를 한다면은 또 요 안에 또 화기격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헷갈리고 어렵다는 거예요. 헷갈리고 어렵다. 그냥 요 두 개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만. 두 개만 있구나. 아, 진짜로 화하는 놈이 있고 거짓으로 화하는 놈이 있구나 정도로만 하시고, 그 밑에 화기격까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집니다. 네. 다른 것도 외울 게 많은데, 그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진이 있는데 기미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을 때, 자, 이게 뭐예요? 갑기가 합을 하면 그 합한 결과물이 뭐가 나오죠? 갑기 합을 하면 토가 되죠. 자, 지지대세가 뭐예요? 토죠. 네. 자, 이럴 경우에는 진화격으로 보는 거예요. 아, 갑의 의미를 버리고 기토의 의미를 쫓겠구나. 자, 참고적으로 우리 식물상명리에서는 이게 양이 강하냐, 음이 강하냐에 따라 틀려져요. 그죠? 네. 어느 놈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쓰는 놈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진화, 가화라고 화격으로 만든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그냥 토처럼 움직인다. 토처럼 움직인다. 우리 신무상명리에서 어쨌든 얘는 뭐로 움직인다? 얘도 뭐 양이 강하다면 요 기를 갖다가 자기가 주무대로 쓸 것이고, 그죠? 음이 강하다면 갑을 하는데 어쨌든 각기가 합된 모양으로 해서 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훼손이 올 때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그냥 풀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진환이 가환이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화격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자, 요것만 하면 이제 야, 다 알았겠지 하는데 그게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수격이라 가지고 쫙 또 나옵니다. 보이시죠? 네. 자, 오늘 격용 끝냅시다. 예? 예. 자, 어쨌든 이 이제 특수격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아는 건 하기 쉬운 것만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에서도 또 해결이 안 나더라 이거예요. 해결이 안 나더라.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특수격이에요. 특수격. 자, 특수격의 맨 처음에 암축격이라고 나와요. 암축격. 그죠? 맞습니까? 네. 암축격을 이면 이제 도충격이에요. 도충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어떤 격을 대표하냐면 비천농막격을 대표해요. 비천농막. 자, 이거는 우리 신무상명리에서도 써요. 자, 이게 뭐였냐면, 자, 예를 들어서 팔자가 임자가 있고, 뭐 경자에, 또 임자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해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쪽으로 보니까 음이 강해서, 그죠? 얘가 뭘 쓴다? 한겨울에 이 임수가 반기는 게 뭐예요? 화잖아요, 화. 화를 쓴다라고 우리는 신무상명리에 끝나요. 네. 도충격은 뭐냐면, 자, 이 자가 허공에 있는 오나, 뭐, 기라든지, 정이라든지, 오가 아니라, 뭐, 이런 기운들을 허충한다는 거예요, 허충. 허충해서 당겨서 쓴다라는 거예요, 당겨서 쓴다. 자, 참고로 기를 쓸지 정을 쓸지 이거는 어느 걸 당겨 쓰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임수라는 게 임수의 입장에서 임수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강물이라는 거예요. 강물. 강물이 엄동설하는 게 엄동설한. 자, 꽁꽁 얼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물은 인간에게 유용성을 줍니까? 안 줍니까? 유용성을 주려면 뭐가 있어줘야 된다? 불로 녹여야지 물이 되어서 우리 사람이 식수로 사용하든 뭐를 하겠죠. 그러니까 불을 떠나서는 이 팔자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으면 이 화에 따르는 직업 특성을 가질 것이고, 이 사람은 국내에 있으면 너무 춥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내는 게 좋겠다? 해외로 보내면 좋겠죠. 해외. 왜? 안에는 겨울인데 다른 반대쪽은 어떻게 된다? 여름이니까. 여름에 가야 이 사람은 어떻게? 소용이 발생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외 중에서도 어느 나라? 따뜻한 나라. 그죠? 네. 자, 이렇게 보내면 되는 게 그냥 신물상명리 해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암충격, 도충격이 필요가 없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암충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암합격이라고 나와요. 암합격 맞습니까? 뭔가 숨겨져서 합을 해오는 격이에요. 숨겨져서. 자, 여기에는 보통 이제 어떤 격들을 쓰냐면 관을 합해서 오는 것, 즉 합관격이 존재를 하고, 또는 합록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합록격.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일주가 있는데
경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지신이 있다. 자, 요런 경우. 자, 요런 경우는 두 개가 다 섞인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만약에, 자, 식물상명리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음이 강하다면, 무엇을 쓰겠어요? 양을 써야 되겠죠. 자, 양을 어쨌든 물을 한번 쓰고 직업 전변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무엇을 다시 직업으로 삼겠어요? 을을 데리고 오든지 이면글자인 살을 이 사람 직업 특성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럴 경우에 이 을을 쓴다는 것은 이 육신적인 관점에 봤을 때 뭐를 쓰는 거예요? 관을 쓰는 거죠. 관. 관을 쓰니까 이게 합관격이 되는 거예요. 합관격.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합돼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무가 봤을 때 사는 록이죠. 록. 걸록자리잖아요. 12운성으로. 그게 뭐냐면 합록격이 되는 거예요. 합록격. 근데 식물상명리 할 때 이거는 이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쓸 글자 없으면 말년의 글자도 써야 되니까 그 이면의 글자를 당겨서 자기의 직업 특성으로 삼는다라고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보면은 너무 이게 격으로서 해석하려고 막 격을 외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합관격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추출된 글자가 을이 있다 이러면은, 그걸 제대로 쓴다, 못 쓴다? 제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물상명리 쪽에 따진다면, 을이 만약에 여기에 추출 드러났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요런 모양새대로 자기 직업 특성을 쓰겠죠. 그죠? 을경이 합을 하니까. 그래서 추출된 것을, 그 과거 텍스트에는 이런 격들은 추출된 것을 꺼린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냥. 저거 자체도 합간이고 합력을 했을 때 편중했을 때 했을 때 쓴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말년의 글자도 자기가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양이 강하다면, 음이 강하다면 시에 있는 글자가 다 음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합이 안 되어 들어갔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면글자인 제가 글자를 쓴다 했습니까? 안 쓴다고 했습니까? 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글자들은 그냥 자기의 직업 특성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수격에 가면은 그것을 뭐 이름을 붙여서 합관격이다 붙이고 또 어떤 분은 합록격이다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붙인다. 자, 그 다음에 특수격들이 무궁무진하게 또 나옵니다. 그 밑에 줄줄줄 있어요. 또. 그죠? 자, 거기에 보면 그냥 좀 봐둘 게 뭐냐면 일기격이라고 나요. 일기격. 일기격은 그냥 그러니까 일간이 하나가 계속 을 이런 식으로 된 걸 보고 그냥 일기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공록격이라고 또 나오죠. 네, 공록격은 뭐냐면 가운데에 록을 공nhập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정정이 있는데 뭐 사가 있고 미가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요 가운데에 뭐가 있죠? 오라는 게 있어서 공nhập을 해서 이게 뭔가 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쓴 거예요. 그걸 공록격이다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록을 굉장히 보드문 모양이다 해서 공록격이라고 쓰는데, 자, 참고로 이런 격에서 과거 텍스트대로 보면은 요 소축자라든지 이런 게 오면 굉장히 흉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인묘를 시키죠. 인묘를 시키는 모양이어서 굉장히 안 좋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다 그럴까라는 거예요. 다 그럴까. 참고로 만약에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음이 강한 팔자였다면 이 미도 자기가 직업 특성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축이 오면 좋겠다, 나쁘겠다? 그냥 해석이 되는 거예요. 꼭 굳이 그 축이 와서 뭐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양이 강할 확률이 더 높겠죠. 뭐 그럴 경우에 양이 4, 5미로 가세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더워 죽겠는데 옆에 화양 방사기를 갖다 붙이면
살기 좋겠다, 편하겠다, 나쁘겠다. 나쁘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의미 오면 안 좋다라고 그냥 이렇게 공록격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공기격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격. 그거는 이제 귀인을 공협해 놓은 거예요. 공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인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안에 축이 있죠. 축이 갑일주의에서는 천월기인에 해석한다는 거예요. 천월기인.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기인의 도움을 받아서 잘 살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참고로 제가 쓰는 신무상명리에서는 천월기인은 무조건 봅니다. 천월기인은 인정을 해줍니다. 공기는 봐줍니까? 예? 공기는 아. 봐준단 말입니까? 근데 숨은 거보다는 드러난 걸 저희는 봐줘요. 예. 그래서 이 숨어 있는 이 천월기인의 도움으로 뭐 잘 산다. 이 정도가 뭐면은 공기격이에요. 공기격. 예? 공목 맞으면 저 신무상명리에서는 공망은 그렇게 동나지 않는데 실제에서는 구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상이었어. 그런 거는 제가 근데 공망 맞은 게 훼손 당할 때는 역시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그 공망 맞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다가 그 공망 맞은 글자가 훼손이 올 때 아니 자가 만약에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 호가 있게 해가지고 축 맞고 또뭐 구멍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서 축이 제대로 넣어가지고 공기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멀쩡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원래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훼손함이 적다라고는 나와요. 예, 훼손함이 적다라고 나오는데 글쎄요 그렇게 제가 임상으로 해보니까 그런 확률은 좀 예. 실전을 많이 풀어보시면 답이 나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일록시기격이 있어요. 일록시기 뭐가 뭐 많아요. 뭔가 뭐 귀한 게 들어왔다 그죠? 네. 네. 그 말은 시에 록이 있다는 거예요. 시에 록이 있다. 예를 들어서 병일주다 하면 록이 사에 있다는 거죠. 뭐 병, 하신에 뭐 병이 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뭔가 시에 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요것도 약간 귀격으로 쳐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과거 시대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과거 시대 때 의술이 발달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참고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건강을 논할 때 비겁이 왔을 때 돈은 나가는데 그죠? 근데 건강적으로는 어떻다?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록이라는 게 자기의 기운을 돋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격으로 친 것이지 과연 이것을 정말 현대인의 삶에서까지 다 기격으로 쳐줘야 될까? 참 의문이 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양간연주격이라고 나와요. 별의별 게 많아요. 그죠? 자, 양간연주는 연월이 일시도 동일한 걸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 연월과 일시가 동일한 것. 예를 들자면 뭐 정묘, 뭐 계묘 이렇게 됐다면 일시도 또한 정묘, 계묘.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반복되죠. 네. 자, 이런 걸 보고 양간연주격이다라고 해놨어요. 참고로 이런 경우에는 뭔가 묘라는 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왕성한 글자죠. 네. 네, 뭐 이런 걸 충할 때 나쁜 작용이 온다라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식물상명리로 보면은 얘가 양이 강해요, 음이 강해요. 야, 이거는 그럼 뭐 써야죠? 음은 뭐가 있죠? 개. 개 있잖아요. 개 지지의 글자는 뭐예요? 묘잖아요. 이게 그릇이잖아요. 이게 흔들리면 개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흔들립니다. 네. 해석이 그냥 해줘. 한 글자고 보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면은, 지지일기격이 있어요. 지지일기. 참고로 이게 지지일기격이에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지지일기. 지지일기격, 진진진진, 헤헤헤헤. 이런 것들이 지지일기격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지일기격이 있고, 그 다음에 천원일기격이 있어요. 천원일기. 자, 천원일기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 이런 걸 갖다가 천원일기라고 그냥 명칭을 붙여놨어요. 천간이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고지가 않습니까? 세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죠? 격국영신 금방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간지동책격이라는 게 간지동책. 참고로 강치동책격은 그냥 10가지 격이 있어요. 10가지 격. 그게 뭐냐면 갑술. 갑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을류. 좀 붙였어. 그래. 을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신. 그 다음에 정미. 이거 다 외우려면 머리 아파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무호. 그 다음에 기사. 정진. 신묘. 그 다음에 이민. 개해. 이렇게 10개가 존재해요. 간지동책격은. 자, 이렇게 일단 크게 대략적 아웃라인을 보면 특수격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 외에 제가 설명 안 해드린 것들도 보면 책을 찾아보시면 또 나와요. 다 외우시다 보면은 세월이 엄청 흐르겠죠. 간지 동체는 저거는 보면 충할 때 가장 괴롭습니까? 저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냥 팔자 그대로 적어놓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충할 때? 안 그래도 을 같은 경우는 지지충하면 해석이 어떻게 돼요? 안 좋겠죠. 뭐든 다 충할 때 저거는 끝나는 겁니까? 음이가 오면 병을 이거는 훼손할 때 틀리겠죠. 신신신신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음이 강해지죠. 음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충하지 않습니까? 네? 병. 예.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안 좋죠. 화가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병신 같으면은 병신에 자, 참고로 이 팔자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너무 보기 힘든 팔자들이라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세가 음이다, 그죠? 음이 강해서 양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뭘 쓰겠다? 1번, 2번의 직업 특성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1번, 2번 직업 특성.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훼손이 되는 게 어떤 글자가 오면? 첫 번째, 신이란 글자가 왔을 때 안 좋아요. 병신의 합을 해서. 그 다음에 갑이라는 글자가 와도 훼손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경이라는 글자가 와도 훼손이 돼요. 그 다음에 임이라는 글자가 왔을 때 이 사람의 삶은 훼손이 커요. 자, 이런 글자는 빼면 더 살아요. 그러니까 간지동책격이라 해서 무조건 다 충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뒤에 이제 격요 용신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